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어느 해보다 큰 관심을 받는 23차 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 평창에서 개막됐습니다. NPR 방송 특파원은 남북 선수가 한반도 기아래 함께 입장할 때가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VIP 박스에 앉아있던 미국 부통령은 일어나지 않았고 자리까지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부통령은 미국 팀 입장 때만 기립박수를 쳤고 김여정과는 접촉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이 백악관을 통해 전했습니다. CNN 특파원은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 방북 초청장을 갖고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거의 모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는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를 기대하는 건 무리라고 예상합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이번 올림픽이 한국을 어떻게 재구성할지에 대해 전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오늘 새벽 문을 닫았다가 다시 오픈했습니다. 6주일짜리 임시 지출안이 우여곡절 끝에 새벽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부터 지출안과 연관된 이민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가정폭력 때문에 사임한 백악관 비서관 스캔들이 비서실장 스캔들로 번졌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불만 커지고 있지만 그를 대통령이 해고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비서실장이 해고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1000포인트 이상 또 내려갔던 다우지수는 오늘 시소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분명히 교정 중이고 경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간접 영향은 있습니다. 아마존이 딜리버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페덱스와 UPS와 본격적인 경쟁사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동안에 미국 연방정부가 문을 닫았었다가 다시 깨시기 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 뉴스보다도 평창올림픽이 훨씬 큰 그 타픽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제 조금 일찍 잤어요. 다른 때부터. 미국 사람들이 많이 보진 못했지만 동부 시간으로는 이미 그 아침이었기 때문에 MBC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어느 때보다 굉장히 좀 크고 참가국도 많고 참가자도 다양하고 아프리카에서도 2개 국가나 새로 처음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스포츠와 세계 인류회 같은 것이 뉴스가 돼야지 되는데 전혀 지금 뉴스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일단 뭐 가장 그 중요하게 미국에서도 보도하는 것은 남북한 단일팀이 평화에 대한 희망을 꿈꾸고는 있지만 뭐 이런 정도로 보도를 하고 있고 자세히 조금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의 여러 가지 그 관계요. 무드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면적에서 보자면은 공통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러시아가 도핑 스캔들로 인해서 결국은 그 러시아 국기를 들지 못하고 나온 것이고 미국이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 선수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계속 그 클로에 김 코리안 아메리칸 그 스노우보딩 아주 그 귀엽고 예쁘고 아름답죠. 그러면서도 얼마나 강이네요. 그런가 하면은 그 나단 첸 미국의 아이스 스케이팅의 신동이라고 불리는 이런 선수들 얘기 많이 하고 미국에서 또 노로바이러스가 잠깐 스쳐갔다 하는 얘기 뭐 북한이 참가하고 또 악단 리더 경제 제재 같은 것도 일시적으로 풀어줬고 왜냐하면 북한 대표단이 와야 되기 때문에 김여정 같은 경우요. 어쨌든 대한민국이 쭉 이런 뉴스를 가다가도 하나로 또 모아져요. Impossible Dream이 정말로 그 Possible Dream이 되느냐 남북한의 뭐 이런 것들이요. 김연아 성화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미국팀 강남 스타일에 맞춰서 입장하던데요. 옷이 저절로 이렇게 몸을 또 따뜻하게 데워준다면서요. 미국 상표 랄프 로렌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그 옷 입고 있더군요. 어쨌든 굉장히 추웠지만 역사상 가장 추운 때에 이제 그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됐다 하는 게 뉴스지만 준비가 잘 돼 있다 하는 게 그 추위에 대해서는 미국 언론의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새벽에 이런 거 보고 하면서 출근을 또 하는데요. NPR 방송의 특파원이 가장 그 본인이 인상적이었었던 순간은 그 하나의 한반도 길을 들고 또 다 그 하얀색 옷을 입었잖아요. 남북한 선수들이 함께 그 입장을 할 때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AP통신이 그 사실을 백악관에 물어봐서 확인을 했어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남북한이 이제 함께 입장할 때 그리고 이제 한국이 주최국인데도 일어나서 선수들 입장 때 기립박수를 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미국의 국기가 제대로 돼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신경을 썼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그 남북한 선수 입장할 때는 일어서지 않았다 하는 것을 AP통신이 강조를 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 강조를 해서 그 들려주는 그 소리가 바로 이런 소리예요. 코리아! 여러분, 드디어 코리아! 네, 한국 선수들이 입장하는 그런 그 부분이죠. 그리고 이때에 저도 처음에는 그 나중에 사진을 보고 이상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의 사이가 딱 그 대각선 정도만 됐는데 나중에는 조금 더 멀어졌어요. 그래서 중간에 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있고 이렇게 돼서 이게 왜 그러는가 했더니 청와대에서 그 배정한 그 자리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바꿨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에 또 와이프를 앉히고 원래는 정확하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앞자리에 이제 나란히 그 왼쪽으로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함께 앉고 펜스 부통령 바로 뒤에 김여정으로 아마 청와대에서 한국에서 배치를 해놨다고 오늘 그 CNN 방송의 특파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리를 바꿨다는 거죠. 직접 그 CNN 방송 특파원의 음성으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Vice President Pence, we're learning, actually switched seats. He didn't follow the official Blue House seating chart. If you followed that seating chart, Kim Yo-jong, the sister of Kim Jong-un, would have been sitting directly behind him. And he wasn't going to have that, but still obviously very 네, 그 close. 시링 차트를 청와대에서 만든 건 맞군요. 그래서 청와대의 시링 차트에 따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피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 디너에서도 같은 테이블에 김영남과 그 당시는요. 왜냐하면 김여정과 김영남이 이제 계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헤드 테이블에 김영남이 앉았는데 같이 그 같은 테이블에 있기 싫어서 한 5분 정도 있다가 금방 나갔다. 디너도 스킵했다 하고도 그 미국 언론이 강조를 합니다. In fact, the vice president skipped a dinner that was scheduled earlier in the evening with the North Korean delegation and South Korea's President Moon Jae-in. He had a previously scheduled dinner with U.S. Olympians. But it's been quite a contrast when you have Vice President Pence using those words, tyrannical regime. 네, 이 마이크 펜스 그 부통령은 지금 평창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되고 그 직전까지도 여러 가지 그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강한 그 비난을 하고 이게 또 올림픽이 끝나면은 제재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김영남과 악수를 한다던가 김여정과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악수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연결이 안 됐다고 할까요? 다른 분위기라고 할까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돌아와서 뭐 엿새 만에 숨진 오토 원비어 학생의 아버지를 초대를 해서 함께 이제 개막식에 참석을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 김여정과 아직까지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접촉이 없다는 것, 부통령이 탈북자는 만나고 했으면서도 접촉이 없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미국 지금 행정부에서요. There was no interaction between the North Koreans and the vice president, and it would be a very awkward interaction if that were to take place, given the fact that Vice President Pence. 그리고 지금 이 특파원이 CNN의 Will Likely 특파원인데, Will Likely 특파원은 북한을 뭐 한두 번 갔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도 평양에서 여러 가지 보도를 했었고, 그리고 이 Will Likely 특파원이 하는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본인이 외교 관계자들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김여정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왔는데 올해 말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초대하는 그런 김정은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Perhaps a message from Kim Jong-un could be passed along to President Moon. Several diplomatic sources are telling me that it is a good possibility that Kim Yo-jong, the sister of Kim Jong-un, will actually invite President Moon of South Korea to visit North Korea at some point later this year. That would be 올해 a 말 major 정도. development. President Moon has indicated he might be willing to visit North Korea. 네, 그렇게 under the right 됐을 때 conditions. 문재인 What is 대통령은 unclear is 북한을 what North 기꺼이 Korea 어떤 wants 그 in exchange 조건이 for 맞으면 United 방문할 States and South 수 Korea to 있다는 continue 그런 그 military 분위기까지 deals. They want 전하죠. Economic sanctions lifted, but clearly it's a 물론 그 diplomatic 조건이라는 것은 북한에서도 내세우는 조건이 있고 또 한국 남한에서도 내세우는 조건이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함께 그 동행을 하고 있는 CNN 방송의 이제 국제 문제 그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북한 대표팀이 만나는 것을 굉장히 그 원했을 텐데 하는 얘기를 합니다. It seems to be that, President Moon really wanted this to happen. There's obviously a little bit of a split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about this kind of Olympics diplomacy. I think if you ask the U.S. side, they think that South Koreans are a little bit naive that 네, 사우스 코리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그 나이브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요. 한국과 미국이 이 올림픽 외교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르다.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는 강한 것을 강조를 하니까요. 그런 내용들 지금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나 그나저나 뭐 대각선이 됐던 바로 그 뒤가 됐던 김여정과 마이크 펜스 그 부통령이 자리는 미국의 그 부통령이 앞자리였기는 했습니다만 사진이 어떤 각도에서 찍든지 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AP가 하나 공개한 사진을 보면은 그 사진을 미국에서 조심을 하는 건지 잘 실지 않고 있어요. 이제 한국 팀이 남북 단일팀이 입장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 부부, 김여정, 김영남 같은 경우는 두 손을 활짝 펼치고 김여정도 박수치고 다 박수를 치는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 부부가 가만히 앉아 있거든요. 그럴 때 AP통신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얼굴의 3분의 2 윗부분까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고 그 나머지에서는 지금 그 사진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많은 사진에서는 김여정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 장에 같은 컷으로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것이 굉장히 그 드라마틱한 사진이다 하고 그 하버드 대학교의 존 박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교수가 지적을 합니다. So much going on. These photos are very dramatic. You wouldn't have imagined these photos even weeks ago. But the pictures here are ones of hope. When you 네, look at them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사진으로 굉장히 그 희망을 보여주지만 현실적 South Korea to basically adhere to maximum pressure. 현실적으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That's the big question right now. 네,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이 워낙에 그 북한에 대해서 강한 제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도 바로 평창 올림픽이 열리기 하루 전에 뭐 어떠한 이유에서든 군사 퍼레이드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양측에서 어떻게 그 균형을 맞추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이 희망, 뭐 평화를 향한 기대는 낮다고 로하다고 존 박 교수는 예상을 했습니다. So the fact that they're going to resume the military exercise after the Winter Olympics will be the big litmus test, the first one we'll encounter. We're also anticipating North Korea. 왜냐하면은 그 한미 지금 연기됐던 합동 군사 훈련도 이어질 것이고 또 북한도 핵 개발을 포기할 게 아니고 분명히 이어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희망과는 달리 현실은 저쪽 그 멀리 있다 평화와는 그런 얘기를 그 굉장히 그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후반부경에 전해드리죠. 올림픽이 한국을 어떻게 다시 구성할까?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의 사설인데 이 사설은 앞에 전해드린 현장에서의 아주 그 긴장감 있게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대립을 하면서 뭐 일어난다 앉은다 자리 바꾸는 것까지 하고 외교를 지금 그 하고 있지만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지만
있지만 대한민국과 북한과 그 미국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그 사이에 이제 일본은 끼어 있고 중국은 멀리서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고 그러나 이 올림픽 이 현장이 아니라 지난 몇 주일 동안의 여러 가지 한국의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한국이 이 평창 올림픽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남북 이슈에서 그 재정립이 될까 하는 부분은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의 사설로 오늘의 미국 후반부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해 같으면 이런 스토리들이 참 많이 와닿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 선수뿐만이 아니라 여러 무슨 뭐 미국의 뭐 스케이터 린지 누구죠? 그런 그 스케이트 선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선수들도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하다가 다쳐서 출전하지 못한다던가 뭐 이런 그 스토리 아니면 누군가는 또 그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럴 텐데 지금요 너무 그 남북한 문제, 북한의 핵 이슈, 또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때문에 다 가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아무튼 드라마틱하게 지금 모든 일들이 이어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날이 밝으면 청와대에서 김여정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점심을 같이 먹잖아요. 점심을 먹으면서 뭐 부드러운 분위기도 있을 테고 물론 그 CNN 방송의 특파원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방북 초청장을 가지고 왔느냐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그 김여정이 뭐 사진 같은 것을 보면은 그 오빠에게 뭐 누가 오빠에게 꽃다발을 이렇게 전달하면은 얼른 낼름 가서 정말 얼른도 아니에요. 낼름 가서 받고 또 낼름 가서 받고 아주 그 가벼운 몸놀림으로 또 좀 자연스럽고 거만하지 않고 이런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게다 대고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도 또 뭐 거만한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고 해서 공식적인 그 주고받음 이외에 양쪽이 서로 받고 있는 그 인상이 어떤가 이것도 굉장히 그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뉴스들이 지금 다 거기에 집중되고 있어요. 뭐 다른 때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2020년 그 올림픽이 도쿄 올림픽이니까 일본이 좀 그 컴퓨터에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조 이벤트에서는 인공지능 심판을 도입한다. 뭐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던가 이런 내용들도 전해드릴 수 있을 텐데 도저히 그럴 정도의 그 여유가 나지 않는 이 평창 올림픽입니다. 잠시 뒤에 미국에서 실제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그리고 백악관은 이제까지 다른 행정부의 백악관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 안에도 굉장히 현실 못지않은 소설 같은 스토리들이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국민의 생활과 연결이 되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르긴 하지만요. 잠시 뒤에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동부 시간으로 새벽 5시 30분이 돼서 닫혔었던 연방정부가 문이 열렸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전날 그 낸시 펠로시 그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다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떠한 것도 없이는 이 그 하원에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 하면서 원내 대표이기 때문에 무제한 발언할 수 있는 것을 8시간 10분까지 썼고 상원에서는 의사진행 방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권한을 굉장히 그 좀 자유주의 성향인 랜드 폴 켄터키 상원 의원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시 전에 투표를 해야지 문을 못 닫잖아요. 12시 넘게까지 계속 뭔가를 연설을 했는데 이 사람의 얘기는 항상 그 같습니다. 예산과 지출이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을 본인은 그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그 얘기예요. 예산 적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데 본인이 공화당에 속해 있긴 하지만 더군다나 세금 감면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일반인들에 대한 세금 감면 문제가 아니라 빅 비즈니스에 대한 엄청난 세금 감면으로 이게 그 돈이 모자라는데 게다 대고 굉장히 그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난 거기에 투표를 할 수가 없다 하면서 계속 연설을 해서 백악관에서도 연방 그 정부에 문 닫을 준비 다 하라고 예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상원의 미치 매코넬과 하원의 의장이요. 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이민안에 대해서 그 논의를 하기로 하고
이제 그 랜드폴의 예산에 관한 것은 그냥 혼자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요. 해서 상원에서는 다음 주부터 이민안에 관해서 논의를 하기로 하고 하원에서도 곧 하기로 하고 새벽에 투표를 했어요. 상원에서 먼저 하고 하원에서 하고 해서 이제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해서 결국은 풀린 겁니다. 동부 시간으로 뭐 거의 6시가 다 돼서 풀렸습니다. 하원에서 240대 186, 상원에서 71대 28. 그런데 이것도 상원에서 통과시킨 게 2년짜리 그 지출안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임시입니다. 6개월 아니죠. 6주일짜리예요. 3월 23일이 되면은 또 이 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공화당에서는 세금 그 감면으로 인해서 세금 수입이 줄어드니까요. 게다 대고 지금 뭐 국방 예산 얼만큼 뭐 3천억 달러 많이 그 늘린다고 하니까 수입은 주는데 지출만 늘리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뭐 돈을 찍어내는데도 한계가 있지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공화당으로서는 또 나름대로 보관이 있습니다. 지금 그 메디케이드를 조용히 그 혜택들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조금 안 그러지만 왜냐하면 특히 이게 메디케이드가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해서 올리고 깎고 하는 것인데 공화당의 주지사와 연방정부가 이 메디케이드를 조용히 줄여나가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이제 주정부에서 민주당의 주지사가 그것을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만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그런 곳에서는 메디케이드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도 대대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메우겠다는 게 지금 공화당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민안이 논의가 되게 되면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어제 얘기를 했어요. 훈련 중인 군인이라 하더라도 그 군인이 다카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으면 다카 프로그램 혜택 프로그램 자체가 뭐 3월 5일에 완전히 끝난다 하더라도 그 군인은 추방되지 않는다라고 본인이 이제 국토안보부 장관에게도 다 뭐 전화를 해놓고 했다고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에 다카 폐지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안 그러는 입장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협상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국방부의 그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지키는 거예요. 그 부서의 최고 장으로서.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카 혜택자들이 이제 군인들은 솔직히 그 생명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가를 지키겠다는 그렇게 이제 그 군복무를 하는 것이고 다른 경제 여러 분야에서도 다카 수혜자들이 그동안 일하고 세금 내고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것을 새로운 아이디어로 개발하고 나름대로 본인도 살고 국가에도 기여해온 이 나라가 나의 조국인 줄 알고 그런 젊은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이슈가 아주 크게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예산안보다도 더 지금 빅한 뉴스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요. 백악관에 뭐 여러 비서관이 있지만 그 비서관 가운데 한 명이 라포터라는 정말로 뭐 하버드 대학교 졸업하고 그 학력만 보자면요. 옥스퍼드 졸업하고 로드 장학생이었고 존 켈리가 신임하고 대통령에게 브리핑하는 그 많은 것들을 그 관장하고 스크리닝 해내고 이제 존 켈리가 최종적으로는 하겠지만 이 사람이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도 많았고요. 존 켈리가 봐야지 될 그런 여러 가지 그 서류 같은 것도 다 했고 대통령 연설문도 썼고 하는 라포터가 2번 결혼해서 그 두 부인들을 전부 몇 년씩 학대했다. 어떤 경우는 신혼 초부터 시작했다. 연애할 때는 참 차밍했는데 상상하지 못했다. 뭐 유리창을 깨고 멍이 들고 뭐 등등 해서 경찰 리포트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두 그 엑스와이프들이 연방 수사국에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라포터가 그동안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으면서도 신혼조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관한 보도가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 나왔고 인터셉트라고 그린우드라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에드워드 스노우든이 이제 미국 계약자로 컴퓨터 계약자로 일하다가 뭔가를 이제 그 미국 정부가 부당하다 하는 것을 내부 고발을 했고 그린우드가 그런 것을 썼잖아요. 퓰리처상도 받았고 그 사람이 만든 게 인터셉트라는 그 미디어인데 인터셉트를 통해서도 너무 자세히 아주 길게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이 존 켈리 비서실장이 아니다. 이 그 라포르토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 나 그와 같이 일하는 게 영예롭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결국은 멍든 사진이 발표되고 나서야 이제 그 성명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백악관에서 가정폭력 같은 거 이런 것은 이제 그 용납될 수 없다. 그리고 그 전에는 놀랐다. 너무 놀랐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 그 라포르토를 보호를 한 거예요. 몰랐다고 하면서. 그런데 비서관이 FBI의 신원조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그 신원조의 그 불가 여부가 비서실장에게 전달이 되니까요. 이미 9월 달부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데일리 메일에서 이런 내용이 보도가 나가니까 이 라포르토가 그 오린 해치 그 유타주 상원의원의 이제 비서실장이었거든요. 오린 해치에게 그 SOS를 친 거예요. 이 사람 지지한다고 해달라 하니까 오린 해치도 그럴 리가 없다. 라포르토가 좋은 사람이다. 이러고 끝까지 그 싸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라포르토도 사임하기는 했지만 나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거짓말이죠. 경찰 리포트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는 두 번째 부인에게 이거 좀 나 좀 살려줘. 다운플레이 해줘라고 했다고까지 이제 두 번째 부인이 다 이제 언론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백악관에서 이 라포르토가 그 대통령이 굉장히 그 믿는다는 또 다른 젊은 공보국장 호프 힉스와 지금 로맨틱한 관계라고 하잖아요. 이 호프 힉스에게도 두 번째 부인이 당신이 지금 당하지 않았으면 앞으로도 그런 폭력을 당할 수 있다고 뭐 경고도 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백악관 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어떻게 비서실장과 다른 사람도 알았대요. 알면서도 이것을 가만히 두는 백악관은 어떤 백악관이냐.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가정폭력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냐. 세라 페일린이래요. 세라 허커비 그 백악관 대변인도 이 라포르토를 막 그 옹호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어제 세라 허커비가 출장 가고 부대변인이 그 나와서 어제 브리핑할 때 보니까 백악관에서 이 일을 좀 더 잘 처리를 했어야지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존 켈리의 특징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대통령이 그 숨진 미군의 부인에게 미망인에게 좀 예의 없게 그렇게 그 전화 통화를 했을 때도 옆에 있던 그 흑인 여자 하원 의원이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거 들었다 했을 때 이 비서실장이 나와서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그 흑인 하원 의원 얘기는 믿을 수가 없다. 뭐 허풍쟁이고 빈수레가 요란하고 예전에 FBI 빌딩 건립될 때도 자기가 다 대통령에게 오바마에게 돈 받았다고 허풍을 떨더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비디오가 드러난 거에 보면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실수 내지는 거짓말을 인정을 한다던가 사과한다던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난 것도 서로 협상이 부족해서 그런다든지 그러면 노예를 계속 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불법 이민자들 젊은이들이 낙하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것도 그들이 게을러서 그렇다던가 이런 문제 있는 발언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도 요즘에 존 켈리를 좀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는 대통령이 뭘 좀 몰라서 그렇지 벽을 어떻게 그 긴 걸 다 쌀 수 있겠느냐고 지금 많이 교육시키고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대통령이 화도 났는데 이 사람은 해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이 너무나 좋아하는 군 출신이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 켈리 자신이 지금 이 잡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비서실장 자리를 좋아하지 않아서 매달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엑시오스라든가 CNN 방송이 주변 사람들 대통령 주변 사람들 인터뷰를 해서 보도하는 것을 보면은 대통령은 어떤 때 사람을 해고하냐면 이제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아주 처참하게 굴욕적으로 트윗 같은 데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지만 존 켈리는 그렇게 해봐라. 나는 I don't care거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사람이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걸 상관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행동하는데 대통령이 별 그 흥미를 못 느끼고요. 또 존 켈리가 대통령이 해고한다고 하면 뭐 해고하겠어요. 사임하는 식이 되겠죠. 해피하게 백악관을 떠날 텐데 아직까지는 켈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존 켈리라는 사성장군 지금까지는 그래도 지금 그 백악관에서 다른 스태프들이 이번 일
일로 좀 스태프들 사이에서도 신뢰감이 떨어지긴 했답니다. 특히 여성들 스태프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존 켈리가 떠나면은 또 백악관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아니 그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는 도대체 붙어나는 사람이 없어. 다 처음엔 좋다고 하더니 다 떠나고, 그리고 또 다른 그 흑인 그 여자 그 보좌관 비슷한 흑인 사회와 리에종하는 사람도 뭐 거의 그때 해고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떠나서 어제 뭐 많은 언론들과 뭐 나는 다시는 뭐 트럼프를 찍지 않을 거야. 악몽이었어. 백악관에서 정말 뭐 일이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서 지뢰밭 같았어. 왜 백악관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면 나중에 나올 때는 그렇게 하느냐. 이런 것들도 두렵고 해서 대통령이 당분간은 뭐 비서실장은 해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히려 오늘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를 보면은 대통령이 그렇게 그 신임을 했었다던 호프 힉스 29살의 공보국장이요. 지금 가정폭력으로 사임하고만 라포터의 현재의 그 로맨틱한 여자친구라는 호프 힉스에 대한 그 신뢰가 조금 흔들리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호프 힉스가 지난번에 또 다른 연인도 역시 그 캠페인에서 일을 했었던 코리 루안도우스키라는 브레이트바트의 여자 기자를 밀치고 멍들게 하고 해서 결국은 이제 해고될 수밖에 없었던 그 남자하고도 사귀었었잖아요. 그리고도 그 사람이 막 궁지에 몰렸을 때 도와달라고 하고, 이 라포터도 처음에는 호프 힉스가 방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지금 그 호프 힉스에 대한 신뢰가 조금 흔들리고 있다. 호프 힉스가 그 두 남자들을 보호하려고 할 때마다 대통령이 엄청 화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백악관은 지금 이런 문제, 왜 백악관에서는 스티브 배넌 예전에 그 수석 전략가도 그 사람 뭐 집이 부자니까 많이 있어요. 플로리다에도 있고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에도 있고 하는데 산타모니카 경찰이 각오했잖아요. 가정폭력 뭐 이런 그 문제로요. 그리고 뭐 여러 계속 대통령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왜 그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잡지 애틀란틱 경우는 대통령 자신도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할 때 첫 번째 부인이 책에도 썼잖아요. 그건 강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물론 그 결혼을 하고 나서지만 하도 험하게 그 부인을 다뤄서 그런 것. 그리고 여러 명의 여성들이 대통령에게 성폭력 당했다고도 주장을 하고 고소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게 아주 그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잡지 애틀란틱의 아주 긴 내용인데 그저 이 정도로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다우지수가 뭐 어제 1000포인트 넘게 내려갔는데 지금도 오늘 오픈할 때는 약간 그 오름세였었던 적도 있거든요. 346.64포인트 내려가네요. 현재 다우지수. S&P 500는 어떻게 됩니까? 다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요. 3대 지수 1.41% 내려가는 것이고 나스닥 102.63 큰 폭이죠. S&P 500도 31.24포인트 지금 내림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일이 지난 9년 사이에 이 마켓에서는 그 최악의 주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너무 그 컸기 때문에 내림폭이. 그래도 경제 기반은 단단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주식시장과 일반 그 메인스트릿이 꼭 그 일치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과거와는 달리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큰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도 그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물론 경제는 아닙니다. 경제는 아니지만 일단 이제 경제가 강할 때요. 지금처럼. 그런 때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기도 하고 일할 사람들도 부족하고 하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고 할 때 임금이 올라가죠. 그러면 지금 이제 딱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면 투자가들이 인플레이션 될 것을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미 이자율은 이제 오를 것을 확신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때 주식값이 내려가고 또 은퇴연금 로 주식으로 하시는 분들 역시 그 가치가 내려가고 뭔가가 위축되면서 소비도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주식값이 내려가게 될 때는 동시에 조금 안전하게 가봐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이자율 이런 것 때문에 본드가 올라가고 모기지 이자율도 당연히 올라가죠.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기업에서도 돈 빌릴 때 이자가 비싸니까 많이 안 빌리고 투자하기 힘들고 일반 사람들은 집 사기도 힘들고 집도 비싸지고 하죠. 이렇게 될 때는 다시 또 경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올라갔을 때 뭐 큰 영향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주식시장이 내려가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팔자 하면은 경제에 나쁜 영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어제 뭐 옐프 같은 경우는 한 14%나 내려갔던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미국에서 끝나는 게 또 아니잖아요. 미국이 한국과도 시차가 있으니까 오후가 되면 한국도 장이 열리고 아시아 세계 다른 나라도 막 그 출렁거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식시장을 가끔 이제 이 정도의 큰 흔들림이 있을 때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어쩜 좋죠? 제가 헤드라인에는 넣어놓고요. 이 좀 전에 광고가 끝나기 1분 전에 알았어요. 메모해 놓은 그 종이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요.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todayus.com에 올려놓겠습니다. 아마존이 딜리버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이 되는데 몇 주일 안에 물론 아마존이 일부 아마존에서 산 상품을 직접 그 31개 주인가요? 배달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로스앤젤레스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페덱스와 UPS와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면서 물건 딜리버리 배달을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아마존이 값을 싸게 해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물건들이 이미 창고에 들어있기 때문에 또 다른 스페이스 피 같은 것들이 나가지 않고 여러 가지 그 컴퓨터 시스템 같은 것들 때문에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요. 아마존은 이제 안 하는 게 없다는 얘기인 거죠. 홀푸드 마켓도 하고 아마존의 그 제프 베조스가 2013년도에 워싱턴 포스트를 사서 워싱턴 포스트 신문도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또 뭐가 있죠? 네. 그 워렌 버핏과 또 어디죠? 어느 금융사와 함께 직원들 헬스케어 같은 것도 한다고 하고 모든 것에 다 손을 뻗치겠다는 얘기죠. 잠시 뒤에 올림픽 뒤에 한국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의 특파원은 지금 한국 평창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그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젊은 그 한국 청년들이 그 하키팀 단일팀을 한다고 굉장히 그 시위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정체성을 결의 민족주의 뭐 이런 정체성 위에 놓았다고 봅니다. 어쩌면 그게 그 평화로 가는 길일지도 모르겠다. 오히려 생각의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평창 올림픽이 2011년도에 결정이 됐는데 그때는 정말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뭐 남북이 하나가 되고 뭐 분단된 한반도 그 평화 통일 이런 게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기 있던 대통령의 인기가 뭐 단일팀 뭐 하키팀 이런 것으로 줄어들기까지 했는데 한국의 젊은이들은 지금 뭐 인종적인 민족주의 혈족주의가 통일을 이룰 것이다. 뭐 이렇게 크게 기대한다기보다는요. 민주주의 30년 되고 세계화되고 세계의 가치를 알면서 또 뭐 케이팝 같은 것도 수출하고 뭐 일본이나 미국 문화와도 서로 이렇게 밍글된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시민적인 큰 틀에서의 국가주의에 훨씬 그 젊은이들이 좋아하면서 20대는 거의 4분의 3이 통일에 반대하고 60대 이상은 약 반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독일의 통일 비용도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번 올림픽이 도대체 그 한국의 그 두 개의 한국의 평화가 되는 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나라가 국토가 합쳐지지 않으면서도 그런 그 민주주의를 그 원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요구하는 공정함 이런 것들이 그 혈통보다 중요하다고 젊은이들은 아무튼 생각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한국에서 평화를 이게 젊은이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 올림픽에서 미국 사람들도 가장 인상적으로 본 것 가운데 하나가 김정은 차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차림의 두 사람이었다죠. 강희진이었습니다.